북한 협박에 맞대응 피한 대통령실. 어제 별다른 입장을 내거나 뭐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한미일 공조 외엔 대책이 없어 고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그동안 했어요. 동맹이 안보 전략이다. 한미일 같이 연습한다. 뭐 동해에서 지금 연습 한번 한 것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발생했는데 그걸 또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그거 이외에 뾰족한 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요,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오잖아요. 자,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요, 대통령실이 지금 상황과 관련된 입장을 좀 낸 게 있거든요.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아마 이 중국의 당대회 이후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 이 가능성이 한 70%,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 한 20%, 내년으로 넘기는 한 10% 이렇게 추정 전망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또 다른 도발을 합니다.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책 중에 확장 억제 전략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그랬어요. 이게 대응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자, 윤두현 의원님. 지금까지 확장 억제책을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걸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대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획기적 강화. 이게 뭡니까?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떤 거라고요? 획기적으로 말한 것을 예. 지금 이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획기적이 아니죠. 아, 그럼 뭔가 예, 있긴 그래서 있는데 그런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북한의 핵 예.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대화냐 대치냐 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야기하기를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예. 그 유도하는 것은 대화 쪽으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의 궁극적인 도착지는 대화인데 예, 그 과정에 뭔가 획기적인 걸 쓰겠다는 아니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 북한에게 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 무엇을 예. 획기적으로 이 북한이 받아들였을 때 이 정도면 예. 나가도 되겠구나, 이익이 있겠구나. 그럼 어떤 라는, 제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안을 말한다기보다는 예. 그런 것을 주고. 예. 그런데 이 달라는 것을 북한이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예. 한다면은 이 더 많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 한편으로는 평화는 지키는 것이지 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 한미 동맹 강화해서 우리가 재래식 우위를 가지고 북한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쓰더라도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서는 파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 그것보다는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옛 소련이 예. 망했습니다. 예. 핵무기가 모자라서 망했습니까? 음. 망했다는 표현이 조금 그칠 수도 있는데 옛 소련이 해체될 때 예. 핵무기가 적어서 해체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핵이 이른바 말하는 절대 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예.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이고 그것을 함부로 하면 오히려 예.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에 잘 납득시키면서 예.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북한 체제 유지에 예.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 강제로 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무력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 통일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나아가자.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표현만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표현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일까? 진짜 북한이 그 이상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로서는 뭔가 획기적인
강화를 한다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박상영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 계시니까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대화 추구 기조였어요.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5년이 지난 뒤에 결국의 결과는 뭐냐면 전술핵의 완성으로 보이거든요. 그걸 대놓고 지금 남한 곳곳에 이렇게 쏠 수 있다란 연습했다고까지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대화 위주의 기조. 이게 과연 북한을 대응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사안을 보려면 조금 과거로 예. 2017년 상황까지도 좀 돌아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입니다. 예. 기억나시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굉장한 북한의 대남 위협 공세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여러 가지 예. 발사하고 그래서 미국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핵버튼이 서로 있다. 예. 그랬더니 나는 더 큰 핵버튼이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이 예.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괌의 주민들이 그 시위를 했었습니다.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지 말라고. 그런 기억도 다 나실 텐데 결국 지금 그게 지금 5년이 지나서도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우리 윤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국도 어제 북한의 저런 발표가 나서도 예. 지금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법을 천명을 했거든요. 예. 결국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화가 뭐 헛되거나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 북미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면서 예. 원래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아왔던 여러 가지 모라토리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예. 핵이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 고도화가 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막았었던 것은 북미 간 대화,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그런 고도화를 막았었고 여러 가지 예. 실험들을 막아왔던 거죠. 그런데 결국 북미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서 예. 다시 북한이 이런 전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 지금도 해법은 대화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고요. 예. 결국 문제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제안 구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먼저 대화를 존중하고 예. 그동안 북미 간 합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또 대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책을 풀어내는 것이 예. 순리였는데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예. 그리고 비핵 개방 3천처럼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 이름만 바꿔서 하게 돼서 지금 오늘의 상황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두고요. 정치권에서는 좀 대립되고 있죠. 이 상황이 누구 탓인가. 그러니까 여당에서는요. 지난 5년 동안 한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요. 그동안 잘 가고 있다가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강하게 나오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맞서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요. 지금 윤석 전 대변인, 현구택 전 부대변인께 제가 한 30초에서 1분 사이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두 분께서는 지난 대선 때 각각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들을 맡으셨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대선쯤에 만약에 벌어졌다면 각각 어떤 논평을 좀 준비하셔서 말씀하시죠. 제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각각 시간 드릴게요. 먼저 윤석 전 대변인은 어떤 식으로 논평을 좀 하시겠습니까? 대선 때 공약 중에 예. 공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예. 이런 핵 재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획기적이라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더 큰 어떤 디자인, 그런 구상,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강대강 대치로 갈 수 없다. 예.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구택 전 부대변인. 저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마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는 게 맞고요. 예.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결국은 핵실험을 가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많기 예.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도발은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여당이었습니다만 정부의 대응도 보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원점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저수지에 쐈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표는 지대지 미사일로 알았거든요. 예. 근데 ESRBM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정부의 대응도 어느 정도 좀 질책을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정보 예.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결국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해라 예. 이런 논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북한은 계속 뭔가 움직임이 있고요. 우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획기적인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무엇일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무엇일까? 그게 좀 든든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